이슈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재명 대표가 법적 부담을 덜게 됐는데요. 조기 대선이 열리면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관련 내용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회 이슈를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2부 김변의 시선.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쟁점들 김문석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골든타임 시사톡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인터뷰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나라적으로 지금 대형 산불이 경남 경북 지역에 예. 7일째 이어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대응이 좀 부족하다는 질책도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지리산으로도 불이 이제 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오다 보니까 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이 비를 통해서라도 불이 잘 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청와대 근무를 해보면 대통령실 안에 국가위기관리센터라든지 국정상황실이라든지 이제 이런 공조직을 통해서 국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들을 쭉 해왔었거든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못한 상황에 있고 또 소방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가용 자원들을 국가가 잘 동원해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화재 진압을 하던 그 모습에 비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발생한 화재뿐만 아니라 또 그를 피해서 이주해 나오신 많은 재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도 예.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국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훨씬 더 힘든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에 처리하기 때문에 국가가 더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하는 곳에서 약간의 좀 손을 놓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분들은 이제 그곳에 계시는 분들, 예, 가족들, 예, 뭐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삶에 일단은 뭐 목숨을 잃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이 화재 중에 대피 중에 또 사망 사고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금 구조를 하시다가 구조 대원이 사망하시거나 헬기가 추락하거나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국가를 관리하는 분들이 그 책임감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들이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는데. 예.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2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예. 일단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산불 지역에 일단 내려가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오셨지요. 예. 근데 일단 무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예상과는 좀 달랐죠. 사실은 뭐 2부 때 변호사님이 더 설명을 다 하시겠습니다만 네. 많은 뭐 방송 패널 전문가 법조인 이제 이 분들이 동일한 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서 1심 때 무죄가 날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어요. 그랬었죠. 근데 1심에서는 유죄, 그것도 징역형이 나왔고 2심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해보라고 할 때는 대부분 법리상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요즘 재판이 1심을 2심에서 이제 뒤집으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 그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1심 결과 때문에 2심에서도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됩니다. 이제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는데 예. 다
완전 그 평가가 이제 반대가 된 거죠. 1, 2심의 그렇죠. 상황이. 많이 낮춰진다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라고 그렇죠. 예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많은 법조인이 생각했었던 이게 유죄가 나올 상황이냐. 예. 그러니까 허위 사실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당사자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것을 재판으로서 징벌한 것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 주장이 맞았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심 판결이 억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검찰이 단두대에 사람을 올려놓으면 마지막 칼질을 하는 것은 사법이거든요. 예. 법원이 이제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판사는 징역형을 내리고 어떤 판사는 무죄를 때린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대한민국이 1, 2, 3심제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각각의 그 재판에 대해서 독립심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법의 안정성의 기준 안에서 존재해야 할 것인데 판사 잘못 만나면 그냥 징역 가는 거고 판사 잘 만나면 무죄가 되는 거고 라고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면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이 정치권에도 그렇고 민주당에게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렇고 이제 검찰에게도 예.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들이 이제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검찰의 막무가내 기소, 먼지털이식 기소를 통해서 처음에 문제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공소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리고는 이상하게 별건 한두 건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판까지 가게 됐는데 그런 막무가내 기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예. 민주당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대선 후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과 연관되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재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선거비 보전을 받았던 450억 정도의 비용을 민주당이 뱉어내야 되는 상황에 초래합니다. 예. 여의도에 있는 당사를 다 팔아도 100억이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다행히 이제 무죄가 나오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뭐 유지가 될 거라는 것을 전제로 예. 무죄가 나오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일단 좀 한숨을 돌린 상태가 됐고요. 예. 가장 이제 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 의미 있게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육선 의원 했던 이인재 의원을 불사조라고 해가지고 피닉죄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죄를 통해서 피닉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사조 이재명의 모습으로 그 사법으로서 검찰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어렵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들을 다 넘기고 이제 한 발 한 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재판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끝나자마자 이제 재판관에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민생을 챙기기 위해 산불이 난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고 그 모습들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이 있다면 해줬으면 하는 그 바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아직은 대통령의 신분이 아닙니다만 지금 권한대행으로 있는 총리의 모습에서도 또 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예. 지금 우리의 이미지로는 이 재난 현장에 뛰어드는 어떤 모습을 보거나 민생의 어떤 현황을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기억나는 것은
옷 색깔이 어느 게 어울리나 뭐 이런 거 테스트했던 사진, 뭐 한복 입고 이렇게 패션쇼장에 있는 사진 그런 거밖에 기억나는 게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 그중에서도 목숨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섰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은 즉시 상고하겠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뭐 대법원에서 그 내용이 바뀔 여지는 별로 높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3.7% 정도가 2심의 상황을 대법원이 이제 파기환송했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뭐 대법원의 결과가 아직 남아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전날까지만 해도 권성동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2심을 수용한다는 것을 대국민 선언해라 뭐 이렇게 네. 주장하셨는데 맞아요. 그 발언을 돌려서 이제 국민의힘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심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말이 바뀌었죠. 예. 이제 이게 조기 대선이 있다면 예. 대권 가도에 이재명 대표의 힘이 엄청 이제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른 뭐 경선이랄 것이 별로 뭐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흔히 말한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훌훌 그 족쇄를 다 털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선일까지는 어떤 재판도 이제 남아있지 않은 거죠. 가능성이. 그 허위사실 유포와 그 다른 재판이 하나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대법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2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여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 예.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정치를 해달라는 이런 요구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사상 사조 이제 이런 것을 영어 명칭으로 붙이는데 예. 다른 어떤 것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잡은 것 같고요. 그런 기조 안에서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재판 결과로 무죄가 나오니까 코스피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초래하게도 됐는데 진짜 국민들의 삶을 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도 그런 역할들을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일단 선고일이 정해져야 될 텐데 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서요. 예, 4월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뭐 헌법재판소의 상황이 아직은 다 뭐 공개되지 않고 다 떠도는 설로만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도 진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다 받은 글, 뭐 추론 이렇게 네. 됩니다만 많은 헌법학자와 뭐 대법관을 지내셨던 분이나 헌법재판관을 지내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분석하는 것으로는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의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지금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5대 3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5대 3이 되면 바로 기각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지휘봉을 쥐고 있는 문영배 이제 대행께서 지금 결정을 내리면 바로 기각이 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이 더 끌고 계신 상태인 것 같고 세 분의 분들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더 끄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판단을 좀 해주셔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주시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금 말씀을 그렇죠. 해주고 계셨는데 이제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면 판사들 중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곳 그렇죠. 아닙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거죠. 예. 그리고 판단을 할 때 있어서 정말로 이게 헌법
헌법에 배치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고심을 아주 깊게 하실 거란 말이죠. 예. 근데 그런 고심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실지, 그리고 이게 역사에 남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름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실지 정말 올바른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이 상황이고, 경제부시장께서도 그러면 그분들은 마지막 판결을 어떻게 하실 거라 예측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은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닐까? 이제 탄핵은 인용되지만 그래도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높은 헌법재판관님들께서 8대 0의 상황을 수렴하려고 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생각했는데, 한덕수 총리의 그 상황을 보면 별로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상 4대 1대 1대 2의 상황까지를 만드셨던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두 분은 각하 결정까지 내리셨고, 똑같은 사안을 보고 누구는 인용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입장을 내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5대 3의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법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옳은 결정이냐, 어떤 게 법에 준하는 결정이냐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도 양측의 변호사가 누구는 무죄라고 하고 누구는 사형을 내려야 된다라고 변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나름대로의 법리 다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지금의 상황은 법리의 다툼보다는 각각의 분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3분, 국회가 3분, 그리고 대법원이 3분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서 들어왔는데, 예. 그 추천을 했던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과 판단 등을 좀 대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오해들을 스스로 좀 불식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중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의 이제 판결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됐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판단과 그리고 다시 이 총리 자리로 돌아왔음에 그분의 역할, 어떤 모습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는 전과 거죠. 똑같습니까? 예, 전혀 없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당사자이고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4일, 5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 임명하지 않아도 탄핵까지는 안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지 않는 것이고, 또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2인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인정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에 이를 만큼의 일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2인 두 분이서 이베스 사장 그냥 알박기로 인사를 바로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신동원 사장 예, 임명하고. 나머지 아마 인사들도 다 알박기로 이제 계속 2인 체제에서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징계를 하거나 뭐 제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을 유린했으나 탄핵은 이루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헌법재판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국민은 지켜야 하는 것인지, 어디까지는 죄를 짓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냥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예. 이제 헌법재판소도 일반 형사법처럼 형량제를 따로 두든지 이런 결정을 다시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87년 체제의 성과로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새로운 개헌을 한다면 새 시대에 맞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경호처 차장의 경우에도 예. 법원에서 구속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돌아왔죠. 이 경우를 봤을 때도 어떤 걸 저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법원의 문제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경찰이 3번이나 구속영장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영장을 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너무 이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민간 분들이 모이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검찰이 동원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니까 네. 억지로 영장을 이제 요청한 거죠, 법원에. 네. 근데 법원이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요청했던 담당 검사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냥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검찰은 과연 어떤 징계를 받는 것이냐, 본인의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데 정말 이런 검찰은 탄핵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풀어줘서 지키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지금으로 보면 비아폰 서버를 잘 지켜내라라고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지켜낸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진상규명에 동참하는 것이 더 이상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면 내란의 공범으로서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 의구심을 털어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그 김성근 경호처 차장의 판결이 있을 때는 검사가 한 명도 출두하지 않았고 예. 어제 이재명 대표의 선고의 날에는 10명이 나왔다면서요. 예. 서로 이제 비교만 해봐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보이는군요. 그렇죠. 예. 예. 10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두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를 지금 먼지털이하기 위해서 거의 60명 가까운 검사들이 네. 사건을 맡아서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공권력을 정상적으로 써야지 정말 스스로 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조사를 들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 예,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다들 뭘 하고 계시는지. 새 정부가 만들어지면 말 그대로 적폐청산으로서 예. 검찰의 잘못된 행위들 그냥 단순히 검찰의 지도부나 운영 시스템의 문제만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했고 행위에 동참했던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처벌들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진 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께서의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되십니까? 뭐 앞으로 아직은 이제 뭐 대선이 확정되거나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저도 뭐 미정입니다만 4월 정도부터는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중앙에 이제 방송도 좀 많이 좀 하고 또 당에서의 역할들도 맡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해 나가야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고쳐져야 되는 것들이 좀 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은 검찰 사법부 얘기만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안에 뭐 국방부도 그렇고 뭐 경찰도 그렇고 고쳐야 할 것들 특히나 뭐 민생과 관련한 것들도 지난 3년간 과거로 돌아간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알고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처럼 이 2달, 1달 안에 뭐든지 처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각 부처별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차관들이 산하 기관장을 임의로 지금 내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명 절차들이 이번 주에만 수십 명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지난 지방 총선 때 낙선했던 분들이 다 한 자리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인사검증 시스템조차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아름아름으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임기가 정해져 있는 거여서 앞으로 또 2년, 3년간 그 자리를 유지하시겠죠. 예, 헌재 재판이 왜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대목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